기업의 이야기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요. 프랜차이즈 빵집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라운 제과를 모여서 이루는 크라운 베이커리였어요. 당시 동네 빵집들 빵들이 맘모스, 단팥빵 이럴 때 이 크라운 베이커리는 빵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특히 생크림 케이크가 유명했죠. 크라운 베이커리는요, 공장에서 다양한 빵들을 만들어서 매일 가맹점으로 배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빵 기술이 없어도 점주들 입장에선 매장을 쉽게 차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어요. 김혜수 씨가 아침 조깅을 하는데 빵 트럭이 옆을 지나는 그런 광고도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랜차이즈 빵집 1등까지 올라왔고요. 이 뒤를 무섭게 치고 올라온 프랜차이즈 빵집이 바로 파리바게트였습니다.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빵집이죠. 여기가요, 뉴욕 제과, 고려당 등을 넘어섰더니 크라운 베이커리 규모까지 올라왔고요. IMF를 지나면서 크라운 베이커리까지 완전히 제쳐버립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기업 주인공은요, 바로 이 파리바게트로 성공한 SPC그룹입니다. 이 파리바게트가 성공한 비결이 뭐냐? 당시 광고를 보면 알아요. 갓 구운 빵으로 가득한 프랑스풍 베이커리, 파리바게트에서 구운 즉석 불란서빵을 맛보세요, 이거였거든요. 점주들 입장에서 크라운 베이커리가 제빵 기술 없어도 빵집을 낼 수 있다, 이 정도였다면 파리바게트는 제빵 기술이 없어도 빵을 굽는 진짜 빵집을 낼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파리바게트는요, 우리가 빵 반죽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매장에서는 굽기만 하면 돼요, 이런 전략을 썼죠. 이걸 베이크오프라고 하는데요, 빵집에서 직접 구워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이 다 쓰고 있는 방식인데 당시 파리바게트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부도난 기업들이 늘고 회사마다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죠. 그때 직장을 나온 사람들이 파리바게트 매장을 차리고 빵집 사장님이 되면서 파리바게트의 성장에 탄력이 붙습니다. 반면 크라운 베이커리는요, 모기업인 크라운 제과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본사 지원이 끊기면서 타격을 입게 되죠. 예전 드라마 중에 제빵왕 김탁구 기억나세요? 가진 것 없는 김탁구라는 청년이 이 제빵 기술을 배우고 빵에 미쳐 살다가 알고 보니 제빵업 대기업의 사생아! 이 김탁구가 그룹 경영에 나서면서 배다른 형제와 경쟁을 하게 됐는데 마침 회장이 애지중지하던 허름한 빵 공장 하나를 성공시키면서 경영 능력까지 인정받게 된다, 이런 내용의 드라마였거든요. 이 김탁구의 모티브가 파리바게트를 만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원래 파리바게트는요, 제빵업계 1인자였던 삼립식품의 허창성 회장이 첫째 허영선에게 그룹을 물려주고 둘째인 허영인한테는 이 성남 공장을 기반으로 한 샤니 하나만 가져가라고 해서 분리시킨 게 바로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이었어요. 1983년에 이 둘째인 허영인 회장이 샤니를 가지고 나왔는데 당시에는 이 샤니가 샤니 케이크라는 이름으로만 조금 알려진 정도였거든요. 이후에 이 샤니에서 젤리볼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 젤리볼 먹어봤냐? 옛날에 맨날 먹었는데. 이 샤니에서요, 젤리볼라는 젤리를 만들어서 성공시키고, 맥도날드의 그 햄버거 빵 있죠? 이 번을 납품하고, 여기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이런 것들을 국내 들여와 팔면서 이 둘째 허영인 회장이 운영하는 이 샤니가 형인 허영선 회장이 가진 삼립식품에 맞먹는 규모까지 성장한 겁니다. 근데 둘째 허영인 회장의 샤니가 지금의 SPC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파리바게트라는 프랜차이즈 빵집 사업 덕분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빵 선호도가요, 1980년대 중후반부터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선빵에서 제과점빵으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샤니도 1990년대 초부터 이 자회사 파리크라상으로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1997년에 외환위기와 맞물리면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 즈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운 베이커리가 무너졌죠. 이 즈음에 허영인 회장의 형이 운영하던 삼립식품도 무리하게 사업을 건설업, 화학업 이런 걸로 확장을 하다가 IMF 때 무너졌어요. 그걸 동생인 허영인 회장이 인수를 해서 삼립, 샤니, 파리크라상, 그리고 비알코리아,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이 비알코리아까지 포함하는 SPC그룹이 된 거죠. 결국은 SPC그룹에선 이 파리바게트를 중심으로 한 베이크오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키인데요. SPC 삼립에서는 이 소스와 밀가루 같은 재료를 공급하고요. 이 SPC그룹의 SPL이라는 회사에서는 원재료 생지, 반죽을 만들어서 냉동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럼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는 매뉴얼대로 냉동 반죽을 녹여서 안에 내용물을 넣고 빵 모양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굽습니다. 그런데요, 빵을 굽는 일을 가맹점주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SPC 그룹에서는 제빵 기사를 가맹점으로 보내서 제빵 업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제빵 기사가 가맹점에 필요한 빵을 굽고 직접 재료도 주문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외에도 SPC 그룹의 SPC 팩이란 회사에서는 각종 빵 포장지와 필름 등을 공급을 하고요. SPC 그룹에서 만든 완성 빵도 또 파리바게트에서 팝니다. 그렇다 보니 파리바게트 가맹 계약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또 하고요. 이것과 별개로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 계약을 또 따로 체결합니다. 파리바게트 초기만 해도 이 가맹점에 파견되는 제빵기사들이 주로 남자였어요. 본사에서 직접 채용해서 보낸 제빵기사들이죠. 근데 이 베이크오프 시스템이 갑자기 굴러가야지 이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빵기사를 본사가 아닌 다른 인력회사에서 수급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제빵기사 인력을 이 파리바게트에 독점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협력업체가 모두 8곳이었는데요. 대다수가 파리바게트에 있다가 퇴직한 임직원들이 차린 회사였습니다. SPC 입장에서는요, 제빵기사를 용역업체에서 수급하면서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도 줄여요. 용역비만 내면 되니까요. 이 가맹점주가 용역업체에 내는 비용은 보통 제빵기사 한 명당 350만 원 정도? 실제로 이 350만 원에는 제빵기사 월급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용역업체 운영비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빵을 굽는 남성 제빵기사들이 에이, 월급 이거 받을 거면 다른 데 가고 말지 이러고요. 또 점주들 입장에서도 나이 많은 남자 제빵기사들 지시하기도 힘들고 말도 잘 안 들어요. 어린 여성 제빵기사 보내줘. 그렇게 본사에 요구하면서 점점 남성들은 가맹점의 제빵기사로 버티기 힘든 구조가 됐고요. 이 남성들이 나간 열악한 일자리를 여성들이 채워가면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는 여초 사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 성비가 10명 중 8명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제빵기사 입장에서는요, 지시는 본사로부터 받고 근로계약은 용역업체와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인건비 줄이려고 용역으로 값싸게 노동자를 받고 지시는 회사 마음대로 하는 불법 파견이죠. 가맹점이 도급비로 제빵기사 1인당 350만 원 정도를 내면 제빵기사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보통 가맹점 한 곳당 제빵기사 한 명이 파견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또 빵이 많이 나가는 곳은 제빵기사 한 사람이 온전히 빵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빵만 만들기엔 또 눈치가 보이잖아요. 가맹점주 알바가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눈치가 보이니까 일도 가서 좀 도와줘야 되고요. 제빵기사가 아플 때는 좀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지원기사를 가맹점에 보내서 제빵기사 업무를 대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선 사람이 없어서 지원기사를 못 보낸다고 하고, 지원기사를 제때 보내주지 않으니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제빵기사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일을 다 하고 나서야 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고, 또 임신 상태였던 제빵기사가 하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지원기사를 보낼 때까지 매장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3시간 가까이 대기하다가 유산까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요, 이 제빵기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투쟁을 벌입니다. 2017년 8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소속 파리바게트 지회란 이름으로 노조를 만들고요. 이런 불법 파견 실상을 알리고 노동권 침해, 부당노동 행위 등을 알렸죠. 그제서야 고용노동부가 이 본사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파리바게트가요, 기존 8개 용역회사를 합쳐서 PB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직접 직고용하는 것 대신에 이 PB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으로 우회를 합니다. 이 PB파트너스는 SPC그룹이 51%의 지분을 소유를 했고요. 당연히 본사 직원과 임금 체계도 같지 않죠. 제빵기사에 대한 지시 업무는 PB파트너스가 담당을 하고, 본사는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파리바게트가 불법 파견은 이런 방식으로 피하긴 했지만 노동 강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맹점주들은요, 제빵기사 1인당 350만 원 정도 내던 도급 비용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더 내게 됐죠. 왜? 자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인력들을 관리할 사무직 등등도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늘어나게 됐으니 점주들한테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이 500에서 600만 원은 온전히 제빵기사들의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또 제빵기사들은 또 그게 미안해서 더 일을 하게 되겠죠. 점주들은요, 더더욱 1인 제빵기사
제빵기사로 빵을 더 만들어내고 싶어 할 거고 더 많이 더 다양한 빵을 만들어주길 바랄 겁니다. 계속 다양한 빵들이 새로 나오니까 이 빵 제조 숙지할 시간은 없고 기존에 손에 익었던 일은 또 새로워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시간은 더 걸리게 되고 일은 늘어나고 또 몸도 아프고 아플 때 PB 파트너스 연락하면 인력은 없다고 하고 좀만 버텨 그러다 또 쓰러지고 유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가맹점주를 만나면 점주가 직접 회사에 전화해서 아니 우리 제빵기사가 다 죽어가는데 왜 다른 사람 안 보내주냐 이러고 따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주는요 야 내가 500, 600 내고 기사님 쓰는데 야 500만 원어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럽니다. 빵을 많이 판매하는 최고 등급 매장은요 그만큼 일이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빵을 500개, 600개, 900개까지도 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최고 등급 매장에서 기사들에게 추가되는 수당은 겨우 월 7만 원 정도예요. 2023년 8월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월급을 조사를 했거든요. 120명 정도를 선발해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월급이 200만 원대였어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고요. 월급 100만 원대밖에 못 받는 사람도 5명이나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베이크오프 시스템의 최전선 노동이었죠. 그러면 후방에선 어떨까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생지, 반죽이죠. 냉동 반죽하고 제품 빵을 만들어서 보내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SPL 제빵 공장에서 2022년 10월 23살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의 앞치마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요 상반신에 끼었고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된 겁니다. 당시 사고가 난 이 배합기 기계에는요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이 자동 방호 장치 인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터록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에 공장 직원들이 시신을 직접 수습을 했거든요. 트라우마를 호소한 직원도 많았죠. 그런데 대부분 다음날 바로 현장 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흰천으로 가려만 두고요. 그런데 이 사고 일주일 전에도 손끼임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회사에서는 이 재해자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허영인 회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고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룹 전체에 안전 진단을 벌이기로 하고 이 생산 설비에 모두 인터록 자동 방호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홍보까지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2023년 8월 작년 8월에 샤니 성남 공장에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치즈케이크 생산 라인에 있던 55세 여성 노동자가요 볼리프트 끼임으로 사망한 사고예요. 이 역시 인터록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 재발하니까 적극 나서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려 했던 게 바로 또 민주노총 노조들이었고요. 그러니 SPC그룹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골칫덩이죠. 그래서 2019년부터 SPC그룹에서는 자회사 PB파트너스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민주노총 조합원 없는 클린 사업장 이걸 만들자면서 매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탈퇴수를 정해서 부장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사업부 간에 노조 탈퇴 실적을 서로 비교하게 하고요. 일부 사업장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탈퇴를 성공시켰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아예 없애려는 거죠. 결국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수는요 730명 수준에서 6개월 만에 330여 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헌법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단체 결성, 활동을 보장하는데 이런 헌법을 따르지 않고 회사가 직접 노조 일에 깊숙이 개입한 겁니다. 그럼 SPC그룹에서 민주노총 노조의 와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검찰에서는요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최근 허영인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바로 파리바게뜨가 성공할 수 있었던 베이크오프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제빵기사 노동자들에게 들어가야 될 인건비는 줄이고 각종 안전비용들은 낮추고 정작 SPC 본사는 생집, 각종 반죽과 부자재, 점포 관련 비용 등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면서 성장해온 거죠. 파리바게뜨의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낮고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진 제빵왕 김탁구, 아니 허영인 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프랜차이즈 빵집 1위 파리바게뜨는 지금의 성과를 만든 베이크오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제빵기사와 직원들의 노동을 갈아서 만든 빵이 아닌 제빵기사와 직원들이 빵에 대한 열정으로 구운 빵 아닐까요? 다음에도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